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대학교 선배의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그 이야기를 처음 직접 전해들었던 제 선배 시점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영, 귀신, 도깨비 등등 오컬트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만약 분위기를 타 무서운 이야기나 가위 등의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정신병자 취급을 하거나 겁쟁이라고 놀려댔죠. 하지만 그날 그 일을 겪은 후 그는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는 오랜 친구로서 초, 중, 고를 함께 다녔습니다. 워낙에 시원한 성격과 자신의 주장이 확실한 친구라 대학 때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 다른 대학에 다니게 되었죠. 저는 음악을 위주로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의학 쪽에 종사하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이 부유하지 못한 편이라 학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수님의 도움으로 독일에 있는 베를린 예술대학교에 잠시나마 유학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제 중마고 친구 또한 유학 중이었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쪽에 관련되어 있던지라 대학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비르크에 어느 대학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메일로 연락을 넣어 만나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나의 단짝의 얼굴을 그리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한국을 떠났습니다. 먼저 독일에 도착해서 가장 놀라운 점은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 껌자국이나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만 독일에는 문자 그대로 깨끗했지요. 친구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저보다 오래 독일에 머물렀으니 관광 안내를 받거나 독일어가 서툰 저보다는 그 녀석이 오면 편하겠지만 자신은 오후에도 수업이라 자리를 떠날 수가 없으니 시간에 여유가 있는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르크로 가려면 큰 산 하나를 넘어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놀라웠던 점은 자연을 굉장히 아낀다는 점이었죠. 예를 하나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에 구멍을 뚫어 터널을 만들겠지만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산 주위에 길을 만들어 빙빙 둘러서 가더군요. 한참을 올라가던 중에 저는 묘한 느낌의 커다란 고목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고목나무였지만 크기는 둘째 치더라도 그 묘한 오싹함에 저는 몸서리 쳤습니다. 다만 뭐랄까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서늘한 느낌이 너무 싫어 눈을 돌리고 말았죠. 친구와 만나고 나서 서로 한국말로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겨우 몇 시간 전에 한국을 나왔지만 타국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니 더없이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대학에서 알게 되었다며 독일인인 자신의 선배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나누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맥주 축제로 유명한 곳에 들러 맥주를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는지 얼큰하게 취해서는 서로 실없는 농담을 하면서 친구의 숙소가 있는 비르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인 선배의 차로 이동을 했는데 차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승차감은 영 꽝이었습니다. 자리를 설명하자면 독일인 선배가 운전을 하고 친구가 조수석,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맥주에 취기가 도는지 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얼굴로 맞으면서 취기를 식혀갈 때쯤 문제의 그 고목나무의 위치가 얼마 안 남은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오싹한 기분도 있고 찜찜한 참에 친구한테 아침의 일을 설명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독일인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선배 또한 웃으면서 귀신이나 영 같은 건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살면서 귀신 같은 거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믿는 편이라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바보 취급받는 것은 저도 사양이라서 그만두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차는 막힘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점점 그 문제의 고목나무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아시다시피 독일어에는 서툴기 때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끄럽던 풀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바람 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를 제외하고 들리던 그 노랫소리가 마치 이어폰을 꼽고 듣는 음악 소리처럼 너무 뚜렷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저는 앞좌석에 있는 친구에게 지금 들리는 노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와 그 독일 선배는 얼굴색이 좋지 않았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 노래 너무 기분 나쁘다고, 가사가 너무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가족이 하나하나 불타 죽는다는 그런 뜻이라고만 짧게 설명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고목나무에 다가갈수록 점점 노랫소리는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들렸습니다. 저 또한 공포감에 제가 말했던 고목나무에서 나는 소리 아니냐고 하자 친구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며 선배에게 고목나무 근처에 차를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는 찜찜한 얼굴로 30m쯤 앞에 차를 세우고는 주위를 살피는데 친구가 문을 박차고 성큼성큼 고목나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선배는 깜짝 놀라서 친구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친구를 제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친구 뒤를 차를 탄 채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고목나무에 도착했고 친구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목나무를 탁탁 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안도의 웃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들리지 않던 노래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구 머리 위에서 말이죠. 독일 선배는 껐던 라이트를 켜고 저와 선배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의 깜빡임도, 아니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둘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왜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가락을 하나 들어 위를 가리켰습니다. 위를 본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 소리에 저희 둘도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 타라고 흥분한 채 욕을 했습니다. 친구가 조수석에 타자마자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때 우리가 본 것은 12살에서 13살쯤 되는 한 여자아이가 나뭇가지 위에 저희가 마치 어렸을 적에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처럼 두 다리로 나뭇가지를 걸치고 두 팔을 늘어뜨리고 그네를 타듯이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조그만 입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면서 말이죠. 후에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면서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고목나무를 거쳐갔는데 그 고목나무 여자아이를 보았던 가지에는 나뭇잎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풍성한 나무에 그 가지에만 말이죠. 몇 달 뒤에 다시 친구를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생겨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일도 생각나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마침 친구도 그 후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자동차를 타고 가던 한 가족이 그 고목나무에 부딪혀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 사고가 난 뒤에 일가족이 살아있었지만 워낙에 외진 길이라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 차에 불이 붙고 산채로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노래를 불렀던 소녀는 그때 그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